어떻게든 화목해야 한다는 강박에 대하여. 자신을 피해자로 인식하면 또 다른 문제가 일어난다. 관계 구조에서 강자로 규정된 사람과 이중의 감정, 이중의 관계를 맺는다는 점이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상대적으로 열등하게 느끼고 그 원인을 강자에게 전가한다. 자신이 갈등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보다 자기 눈에 강자로 보이는 이가 군림하려는 게 문제라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이다.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가 불안해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기도 하거니와 자기 확신이 있는 이들에 비해 타인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못한다. 열등감이 있는 탓에 남을 쉽게 불신하며 경쟁심에 곧잘 사로잡힌다. 하지만 자존감이 허약한 사람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약점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늘상 남에게 맞춰주는 것이 우선이고 좋은 관계를 깨기 싫어 갈등을 기피하느라 도리어 솔직하지 못한 점,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이 적어서 주변 사람 역시 사랑하지 못한다는 점, 이것이 이들의 진짜 약점이다. 한 사람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거의 그대로 남에게 전이된다. 항상 자신을 날선 비판의 눈초리로 보는 사람은 자신의 이런저런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에 비해 남들의 약점부터 찾아내려는 경향이 있다. 마찬가지로 자기 불안이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강자라고 보이는 상대방에게 경외심을 갖지만 그만큼 상대방의 약점에 필요 이상으로 관심을 기울인다. 그렇게 남의 약점에 시선을 던질 때면 이들은 더욱 째째하고 모질어진다. 자기 자신에게 관대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스스로 만들어낸 열등감 때문에 자신보다 우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깎아내리며 그래야만 그들과 동등해진다고 생각한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는 그대로 남에게 전이된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삶을 구성하고 화목해야 한다는 강박에 지배받는다. 알고 보면 그 성향은 모종의 공격 욕구와 묘하게 결합되어 있다. 이들은 자신이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외부에 숨기고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든 상처받지 않겠다는 목표로 살아간다. 그러다 보니 이따금 남들에게 솔직하지 못한 상황도 벌어진다. 상대방과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에 대해 밝히지 않으려 애쓰거나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한에서만 공개한다. 특히 조화로움에 대한 강박이 말과 행동을 통제하는 바람에 자연히 자기 입장을 표명하거나 견해를 밝히기 어려워한다. 이들은 뭔가 불편하고 안 맞아도 곧이곧대로 말하지 않는다. 속으로 짜증을 삼키며 겉으로는 침착한 척한다. 주머니 속에서는 주먹을 불끈 쥐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띈다. 자기 생각이 따로 있어도 함구하거나 한껏 애둘러서 표현한다. 특히 관계 안에서 자기 욕구나 소망, 견해를 피력할 경우 상대방과 대립각을 세우게 될지도 모른다고 예상되면 더욱 그렇다. 반면에 단순한 사실관계를 논할 때나 자기 의견이 통용되는 상식과 거의 부딪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편하게 입장을 토로하기도 한다. 이런 소심한 태도 역시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남들과 정면으로 대결하면 자신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 때문에 나타난다. 불안한 이들은 끊임없이 자신이 열등한 위치에 놓일까봐 전전긍긍한다. 상처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항상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다. 이 소심함 때문에 어느 정도 은폐와 차단이 일어난다. 내게 상담받으러 온 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제일 친한 친구에게 화가 나도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없다며 하소연하는 걸 듣곤 한다. 나는 그 친구가 지금 이 대화를 듣는다고 가정하면 어떨 것 같냐고 묻는다. 그러면 내담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친구에게는 큰 충격일 거라고 답한다. 자기 불안이 있다고 해서 성격이 더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다. 다만 스스로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너무 커서 솔직하지 못한 태도가 습관이 된 것뿐이다. 문제는
이렇게 화를 마음속에 담아두다 보면 결국에는 친구든 애인이든 관계가 적잖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이다. 화를 표출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면 그냥 스르르 녹아 없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냉담하고 딱딱한 분노로 굳어버린다. 이렇게 화석이 된 분노는 싸움도 사전 예고도 없이 관계를 뚝 단절시키거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느껴질 만큼 갑작스런 분노로 터져나온다. 전자든 후자든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차라리 평소에 입을 열고 이런저런 오해를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이들의 조화로움에 대한 강박 덕분에 당장은 관계가 무사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는 일도 생겨난다. 나는 심리상담실을 찾은 사람들에게 그때그때 할 말을 꼭 하라고 권한다. 이것 말고는 상대방이 오해를 해명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도록 하여 관계를 다시 산뜻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달리 없기 때문이다. 한편 욱하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인다. 이들 역시 공격받고 모욕당한 기분을 쉽고 빠르게 느낀다. 다만 너무 성급하게 느끼는 것이 탈이다. 이들은 공격받았다고 여긴 순간 속사포처럼 상대를 나무란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상대방은 어안이 벙벙해진다. 당연히 이런 성향 역시 관계 유지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욱하는 유형도 사실은 자신의 속내를 솔직하게 표현할 줄 모른다. 그래서 비교적 부담이 덜한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내는 것이다. 이들은 솔직하게 속마음을 말했다가 금방 상처받을까봐 불안해한다. 이 점은 갈등을 피하는 평화주의자들이나 욱하는 유형이나 마찬가지다. 겉보기엔 강해 보이는 이들도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충분히 의식하며 누구보다 본인이 그것을 제일 괴로워한다. 나를 찾아온 내담자들 가운데 충동적이고 욱하는 태도를 조절하고 싶어서 온 이들의 비율이 상당할 정도다.